부산 기장군 정관읍 모전리 이지더원 3차 아파트입니다. 자, 기장군을 선택한 거 지난주 아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기장군 정관읍 모전리 이 부근에 이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정관의 과거 가격 움직임 같은 것을 봤을 때 지금의 어떤 시장 상황에서는 정관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자,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건 어느 정도 알겠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고 움직임이 있을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이 사건을 선택해 봤습니다. 자, 사건 번호 2020 타경 10715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입니다. 자, 모전리 이지더원 3차 아파트고 4층 402호 물건 종류는 아파트, 전용 면적 25.7평 그리고 토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자, 일괄 매각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자, 건물이 있고 이렇게 그 건물의 토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아파트니까. 그렇죠. 뭐 20층이면 한 라인에 20명의 주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어떤 건물 주인들이 동시에 같이 이 건물이 집합해서 앉아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은 어떻게 가져가는가? 당연히 그 건물의 어떤 전용 면적 그 비율만큼 이 토지의 면적에 있어도 지분 형태로 소유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부 건물과 이 건물을 가짐으로 해서 갖게 되는 이 토지의 어떤 소유권, 이 지분 이것이 함께 매각한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괄 매각인 물건은 낙찰받은 이후에 토지의 사용권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건 접수는 2020년 1월 28일, 지금으로부터 약 한 11개월 전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제가 정확하게 성함을 확인이 안 돼서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르다고 해서 낙찰자에게 영향을 줄 것은 없습니다. 자, 채권자는 어떤 은행입니다. 금융권입니다. 자, 감정가는 2억 4,600. 12월 14일, 12일 뒤에 진행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1차에 낙찰될 것인지 또는 유찰되어서 2차에 낙찰될 것인지, 자, 그것은 이 권리관계도 중요하겠지만 시장의 어떤 그 시세, 거래 가능한 금액, 그리고 나와 있는 물건들의 수, 그리고 실거래가, 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건 접수 내역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이 경매 접수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특별한 이해관계자의 흔적, 낙찰받은 이후에 낙찰자에게 영향을 줄 법한 이해관계자가 있는지 살펴보니까 특별한 이해관계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뭐 집행관, 감정평가서, 그리고 가압류권자의 권리신고, 교부권자의 교부청구서,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권리관계라는 것을 이 문건 송달 내역 하나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관계 조사서 보면 목적물에 수차 방문하였으나 점유자 및 관계인들을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름은 지웠는데 이게 소유자 세대입니다. 소유자 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없고,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문건 송달 내역에 임차인의 배당 요구 신청이 없는 겁니다. 자, 배당 요구 신청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자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소유자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보면, 자, 등기 현황 보면 공유자들이 있었는데 이 지분을 전부 다 이 지금의 소유자에게 이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대출을 받았죠. 자, 2015년 11월 17일. 자, 이 날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날짜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이 순서대로 줄을 세워서 가장 빠른 사람을 기준으로 후순위를 전부 다 말소시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권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 2015년 11월 17일보다 후순위, 날짜가 늦은 이 근저당, 가압류, 임의경매 등기 모두 말소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낙찰받은 이후에 소유자가 인수하게 될 등기상의 권리관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등기상의 기재사항 인수할 것 없다. 자, 관리비는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느 정도 연체됐는지를 관리실에 전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벌금이나 체납금 이런 것들 아파트는 없습니다. 임차인 조사된 받고, 자, 점유자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된다. 자, 그렇다면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 세대가 됩니다. 자,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잔금 납부 약 1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도 비용은 전용 면적 25.7이니까 300에서 한 400 정도,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이 비용을 법원에 주고 강제 집행하느니 차라리 그냥 이사 합의를 해서 그냥 돈을 주고 내보내는 것을 권장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보겠습니다. 자, 경매 물건은 4층입니다. 자, 나와 있는 거 보면, 자, 9층 3억 5천, 18층 3억 5천, 4층 3억 4,500, 그리고 16층 3억 3,500. 자, 이렇게 층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다 3억을 넘어갔고, 그리고 3억 초반과 중반에서 호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실거래가를 보면 또 사정이 다르죠. 실거래가를 보면, 자, 이게 최근에 이루어진 거래인데, 자, 여기서 보면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최근에 아파트 분석을 하다 보면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역의 이 실거래가 이 페이지를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페이지를 보면 전부 다 비슷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즉 무슨 말이냐? 가격이 오를 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지역이나 똑같습니다. 가격이, 이 거래가 이루어져야 가격이 오릅니다. 자, 그래서, 자, 보면 2억 중반대에 거래되다가 갑자기 3억대 초반까지 보입니다. 몇 달 전만 보시면 전부 2억 중반입니다. 3억 초반이 아닌 2억 후반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월에 와서, 자, 2억 중반의 금액을 몇 개 정도만 건너뛰고 바로 3억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당장 이 물건이 무조건 3억이 시세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여러 개의 물건들이 3억대로 기록이 되어진다면 이 물건은 이제 시세가 3억대로 올라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호가는 3억 초중반이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감정 2억 4,600이었죠. 과거 경매 사건이 접수되고 당시에 감정 평가할 때의 시세는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호가가 3억 초반에서 3억 중반 정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층이기 때문에 3억에서 한 3억 2천 정도의 가격 내 범위에서 거래될 가능성, 자,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가능성이 높다. 자, 따라서 예상 낙찰가도 이 거래 가능한 이 가능성 높은 구간, 이 구간이 반영되어서 낙찰가도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분석하고 계산합니다. 인근에 낙찰된 사례를 보면 11월 26일 두 건의 낙찰 사례가 있습니다. 11월 26일이면 불과 얼마 전입니다. 정관 동일 스위트 2차와 이지더원 3차. 자, 13년, 15년 건축연도는 비슷합니다. 25.7, 19.9. 자, 이 물건들이, 자, 8층, 4층인데, 자, 이 물건들이 보면 둘 다 2차에 낙찰됐습니다. 2차에 낙찰되었다는 것은 1차에 낙찰되어 봐야 큰 이익이 없었다라는 판단이 당시 입찰 때 전원의 어떤 그런 판단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도 입찰을 안 했기 때문에 유찰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1차에 입찰을 했을 때는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2차에 낙찰됐습니다. 근데 낙찰가를 보면 전부 감정보다 높다라는 거죠. 불과 11월, 자, 10월에서 11월 이 한 두 달 정도 사이에 뭔가 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아까 실거래가 보셨다시피 한두 달 전만 해도 2억 중반 정도에 형성되던 것이 갑자기 11월에 오면서 3억 초반으로 가격들이 형성되고 있다. 자, 이렇게 갑자기 단기간에 시장에 큰 변화가 왔을 때 이러한 입찰장의 어떤 그 형태, 사람들의 행동 반응이 보여집니다. 이런 행동의 어떤 그 결과물, 자, 그것들을 보고 지금의 경매 물건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바로 이 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는 이것이 숫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고 계산이고 엑셀 파일로 정리한 것이고, 그렇지만 제 눈에는 이것이 숫자가 아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상되는 경쟁자들의 머릿속의 흔적이라고 봅니다. 그들의 머릿속의 생각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을 보고 지금의 이 물건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반응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써서 얼마를 써서 낙찰받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전개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7대1과 9대1이었습니다. 7대1, 9대1이면 그다지 인기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정관의 지금 가격 변동은 어떤 외부 시장의 유입에 의해서 그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뭔가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어느 정도의 어떤 불안한 또는 어떤 시장의 변화에 이웃 시장의 형태에 반응해서 자기들끼리 가격을 좀 올리는 정도의 경쟁률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경쟁률이면 굳이 투자자들이 저 지역까지 가서 투자를 하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7대1, 9대1 정도는 실수요자가 살아있어서 반응하는 정도의 시장 수요의 경쟁률입니다. 자, 감정가 2억 5천 그리고 2억 100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이 이러했습니다. 자, 2억 9천과 2억 4천 보시면 다 4천만 원 정도씩 거래 가능 금액 자체는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낙찰은 2억 6천과 2억 2천에 되었다. 자, 낙찰가율은 90.7, 91.7 뭐 이 정도 90%를 살짝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 하한가 3억에 똑같이 이 가중평균 91.2를 적용해 보면 자, 2억 7,561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상한가가 더 중요하죠. 지금과 같은 상승 시장에서는 상한가가 중요합니다. 자, 상한가 3억 2천 적용해 보면 2억 9,385만 원. 감정보다는 훨씬 높은 겁니다. 감정보다 훨씬 더 써야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가가 높고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이 감정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상 낙찰가의 범위. 낙찰가는 얼마에 낙찰이 된다고 딱 점으로 찍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이 범위 안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구간으로서 예측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시세라는 것, 즉 그 거래 가능한 금액이라는 게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고 대충 어느 범위 안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결국 낙찰가도 그 범위만큼 그 구간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가능성은 그 상한가인 이 가격이 높겠죠. 이유는 상승장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상한가를 기준으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 가격 유심히 봐주시고 만약에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입찰가일 겁니다.